어떤 남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큰아들은 말수도 적고 우직하고 고지식했고 모든 것을 계획대로 해야 하는 이성적인 반면, 둘째 아들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며 자유분방하여 어디에도 얽매이기 싫어하고 즉흥적인 성격이었다. 어릴 때는 그래도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뜻에 따라 생활했지만 성인이 되자 둘째 아들은 하루하루가 불만이었다. 아우, 지겨워.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일, 일, 일.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하는 거야? 좀 더 재미있게 살면 안 되나? 둘째 아들의 불만은 하루가 다르게 커져갔으나 아버지와 형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다. 아버지, 저는 큰 세상을 보고 싶어요. 큰 세상? 큰 세상에 나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제 인생을 만끽하고 싶어요. 여기서 매일같이 일만 하는 생활은 저에게 맞지 않아요. 저는 즐기고 싶다고요. 둘째 아들의 불만 가득한 표정을 본 아버지는 이미 말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알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큰 세상으로 나가 보도록 해라. 그런데 큰 세상에 나가서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 당연히 많은 일들을 해야죠. 장사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연애도 하고, 여행도 다닐 거예요. 그럴 돈은 있는 게냐? 아버지의 물음에 둘째 아들은 태연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연히 없죠. 그러면 어떻게 그 많은 것들을 할 생각이냐? 아버지 재산이 있잖아요. 어차피 돌아가시면 형이랑 저에게 물려주실 거 아닌가요? 그냥 좀 일찍 물려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저에게 재산의 일부를 나눠주세요. 아버지는 어이가 없었다. 비록 자신의 나이가 적은 것은 아니나 아직 살 날이 창창한데 벌써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니 당연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의 눈빛을 본 아버지는 말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님을 느꼈다. 만일 자신이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훔쳐서라도 갈 태세였기 때문이다. 결국 아버지는 나중에 아들들에게 나누어줄 비율대로 계산해서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미리 물려주었다. 물론 아직 자신의 삶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자신의 사용할 적절한 분량의 재산은 놔두고 말이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재산 중 땅과 건물을 부동산에 금매로 내어놓아 재산을 현금화했다. 그러고는 그 돈을 모두 가지고 해외로 나갔다. 둘째 아들이 했던 말대로 큰 세상을 보려고 말이다. 둘째 아들은 최고로 발전한 도시에 터를 잡았다. 그리고 집을 사고 회사를 인수했다. 그런 후 직원들에게 회사를 맡겨놓고는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하루하루를 즐기며 살았다. 그렇게 자신이 꿈꾸던 삶을 살던 둘째 아들에게 시련이 닥쳐왔다. 둘째 아들이 터 잡은 도시에 금융위기가 발발해 사업이 한순간에 쫄딱 망해버린 것이다. 회사가 부도나자 가진 현금은 물론 자신의 집이나 차까지 모두 압류되어 당장 지낼 곳이 없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새로 사귄 친구들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지만 그들 역시 상황이 좋지 않다며 도움 요청을 거절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단 한 명의 친구가 딱하게 여겨 자신에게 지낼 곳을 마련해 주었는데 가축을 키우는 축사 바로 옆에 창고를 내준 것이다. 그곳에서 지내는 조건은 아침, 점심, 저녁 가축의 먹이를 주고 축사를 청소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잠잘 곳은 마련되었지만 먹을 것이 없는 것은 그대로였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너무 배가 고파 가축이 먹는 먹이를 먹으려고 했지만 친구는 사료 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둘째 아들은 너무나 서러웠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5성급 호텔에서 잠을 자며 호텔 뷔페에서 식사를 했었기 때문이다. 하,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지? 그깟 사료가 뭐가 비싸다고 못 먹게 하는 거야? 아버지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매일같이 맛 좋은 식당을 전세내어 마음껏 먹게 하셨는데 말이야. 둘째 아들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전 아버지 밑에서 지내던 데가 떠올랐다. 그래, 기왕 일할 거면 이런 곳에서 이런 취급을 받기보다는 아버지에게 가서 다른 사람들처럼 일을 하자. 최소한 먹을 것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 않겠어. 둘째 아들은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견디다 못해
결국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러고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겨우 배표를 구했다. 이곳에 올 때는 비행기 1등석을 탔었는데 다시 갈 때는 겨우 배의 화물칸에 실려가야 하다니. 둘째 아들은 그렇게 화물칸에 실려 비행기로 올 때 하루도 안 걸렸던 거리를 3개월에 걸쳐 돌아가게 되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배에서 잡일을 하는 대가로 밥은 얻어먹을 수 있었다. 그렇게 3개월이 걸려 고향 땅을 밟은 둘째 아들은 주위를 둘러볼 생각도 안 하고 우선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달려갔다. 오늘도 안 오는구나. 아버지는 마을로 들어오는 곳을 바라보며 오늘도 돌아오지 않는 둘째 아들을 걱정했다. 벌써 집을 떠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둘째 아들에 대한 아무런 소식이 없었던 것이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니 잘 살고 있겠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 걱정이 되지만 그것이 오히려 좋은 일일 수 있다고 애써 자신을 위로했다. 기껏 들려오는 소식이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렇게 오늘도 해가 점점 기울어가자 아버지는 집으로 가기 위해 몸을 돌리려 했다. 그런데 그 순간 멀리 마을 입구에 그렇게 기다리던 둘째 아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혹시나 잘못 본 것인가 해서 눈을 부비고 다시 봐도 분명히 둘째 아들의 모습이었다. 아버지는 그 길로 달려가 둘째 아들을 껴안고는 볼을 비볐다. 잘 왔다. 잘 왔어.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는 그냥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여겨주세요. 아니다. 아니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니라. 여봐라. 여기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으니 이를 어찌 그냥 지나치겠느냐. 송아지를 잡고 맛있는 요리를 준비하여 파티를 준비하도록 해라. 아버지는 집안일을 돌보는 사람들을 시켜 파티를 준비시켰고 아들의 의복이 초라한 것을 보고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화려한 장신구를 끼웠다. 누가 봐도 아버지의 아들로 보이도록 말이다. 아버지의 집은 파티가 벌어졌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큰 아들에게 파티의 음악 소리가 들렸다. 응? 이게 무슨 소리지? 음악 소리 같은데. 큰아들은 평소와 달리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음악 소리가 들리자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그 음악 소리는 집이 가까워질수록 커져갔다. 큰아들은 집 앞에서 만난 집안 살림을 맡아주는 도우미에게 물었다. 집에 무슨 일이 있나요? 아, 도련님, 그게 다름이 아니라 떠나셨던 둘째 도련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이에 주인님께서 송아지를 잡게 하시고 파티를 여셨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큰아들은 도우미의 말에 황당함을 느끼다 못해 화가 나는 걸 느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노력들이 허망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마음이 상한 큰아들이 집에 들어가지 않은 채 밖에서 화를 시키고 있자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서 큰아들에게 말했다. 아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동생이 무사히 돌아왔는데 같이 기뻐하지 않겠느냐? 저는 싫습니다. 왜 싫으냐? 제가 그동안 아버지 밑에서 오랜 시간 충성되이 일을 하였지만 아버지께서는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조차 잡아주어 친구들과 함께 즐기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데 오늘날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을 몽땅 날려먹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고 파티를 여셨습니다. 제 기분이 어떠하겠습니까? 큰아들의 불평을 들은 아버지는 온화한 말투로 말했다. 얘야, 그건 너의 오해니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지 않겠느냐?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그것을 왜 내 허락을 맡으려 하느냐? 그냥 내 좋을 대로 하였으면 되느니라. 네, 그게 무슨... 하지만 내 동생은 우리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이 아니냐? 이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큰아들은 할 말을 잃고 말았다.